요즘 한강에 나가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을을 건너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바이크를 타시고 은하를 건너보세요. 저는 책방지기 조인혜입니다. 이내님의 인사말은 참 저와 다르게 이제 품격이 좋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아침 5도라 벌써 밤에는 입에서 입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완연한 가을에서 인사드립니다.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확고한 애플 바이지만 오늘만은 저의 정체성을 벗어 던지고 갤럭시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네, 갤럭시 바이크를 함께 읽을 호호 책방의 출연료를 한 푼 두 푼 모아 아이맥을 사고 싶은 책방지기 김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라. 한 10년 모으면 되겠죠? 오케이. 네, 갤럭시 바이크의 주인공은 17살짜리 이무한이라는 청소년이에요. 이 청소년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크게 되는 설정인데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이 무한이 혼자 이제 자립해서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였어요. 그러면서 돈이 되진 않지만 GS27이라는 이렇게 우주로 전파를 보내는 기계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 때문에 이무한의 집 마당에 이제 자쉬드 행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휴빌이라는 외계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우주와의 교실이니까 저희가 이제 SF 소설에서 이런 설정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읽어왔던 소설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감탄을 하면서 저희가 엄청 몰입감 있게 읽었어요. 마지막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설을 다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소설이 너무 좋아서 사실 소설은 남한테 추천할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너무 좋아도 이 사람의 취향을 탈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읽었을 때 좀 어떤 지점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이 조금 있는데 이 작품은 누가 읽어도 너무 다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권해줄 수 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방지기님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사실은 저희가 콧물을 가을을 콧물의 맞아서 계절이 콧물을 다시죠. 쓱 닦고 이제 굉장히 예의 없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호호 책방에서 소개를 하지만 저희 세 명의 취향도 다 달라서 저희가 방송에 오기 전에 책을 읽고 막 이제 한 줄 막 감탄을 남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 좋다고 할 때도 있지만 약간씩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도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저희가 정말 만장일치로 너무너무 다들 좋다고 했었던 소설인데 이 소설은 정말 뒤로 갈수록 너무너무 좋아서 작가님의 주제의식도 너무 좋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설을 읽었는데 또 너무 좋으면 항상 영희님이 외모한테 감탄사를 내는단 말이에요. 이 소설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단톡방에 으앙 갤럭시 바이크 뭐야? 왜 날 울려? 막 이렇게 소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눈물 버튼이었는지 들어볼게요. 제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대문자 T 인간인데 웬만하면 잘 안 우는데 이건 덮었을 때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무한이가 그 겪는 그 감정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얘는 정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외로움을 떠나서 공포의 영역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휴빌이 찾아와서 잠깐 그 곁에 따뜻하게 지났지만 결국에 이 사람도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데 무한이가 휴빌이 없는 세상 안에서 하늘을 봤는데 휴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확신을 느끼면서 이게 종료가 되는데 그게 너무 벅찬 거예요. 약간 우주적 영역의 포옹 같고 이게 진짜 정말 내가 너무 외롭고 공포스러울 때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살리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뭉클했습니다. 그 우주적 포옹이 남편의 포옹보다 더 따뜻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 평화를 지켰네요. 황급하게 아니죠. 저는 이 무한이라는 아이의 상황이나 무한이의 이야기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29쪽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29쪽에 나와 있었는데 무한이가 일상을 흔드는 새로운 상황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오늘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게 또다시 변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무한이는 그 생필품 마감 세일 코너에 가서 장을 보고 또 매일매일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정말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사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삶의 모습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휴빌이 자기네 집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만난 외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학교에도 가야 되고 배달 아르바이트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고 잘 시간도 부족하니까 처음 만난 외계인한테 잘 가라고 보내주거든요, 바로. 그 장면에서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할 겨를과 여유도 없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87쪽에 있는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휴빌이 반달을 부르면, 여기서 반달이라고 이제 노래, 반달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반달을 부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둘의 목소리는 달랐지만 목소리에 그리움이 느껴졌다. 그리움이 담긴 자장가를 들으면 그리운 사람을 꿈에서 만날 것 같았다. 나도 처음으로 코트 옆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라는 문장이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코트는 이 집에 무한이가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청소년 소설을 읽어보니까 고양이가 나오면 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양이가 어떤 노래를 들어야 잠이 드냐. 바로 이 노래죠. 푸른 하늘 푸른 하수 하얀 쪽대에, 이 노래입니다. 약간 저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 지금 이거 12월에 다시 나오는 오징어 게임 2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미안하지만 저 오징어 게임 1을 무서워서 못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맥락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코트라는 고양이가 할아버지가 불러준 이 동요를 들어야만 잠에 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이 무한이가 이 노래를 대신 불러줄 때 이제 코트라는 고양이가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노래를 나중에 휴빌이 불러줘요. 그래서 휴빌이 불러주는 목소리를 듣고 코트와 무한이가 이제 둘이 되게 잠에 편안하게 드는데, 저는 아까도 영희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 나오는 무한이가 진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동요를 들으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깊은 잠의 세계에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따뜻한 돌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요가 무한이를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상 깊은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상 깊은 부분과 매력은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매력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매력이나 이 소설이 매력 있다, 이 소설이 좋은 소설이다, 이 기준은 다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쨌든 소설을 읽었을 때 딱 나의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가 떠오르는 소설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이 문장에서 어떤 질문이 좀 생각이 났냐면, 저는 22쪽에 지구인은 외계인을 보면 당황하거나 경계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너는 예상값에서 벗어난다? 이 문장과 28쪽에 넌 내가 조사한 정보랑 많이 달라. 다른 또래 청소년과 비교하면 이라는 이 문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휴빌이 이무한을 만났을 때 너는 내가 알고 있던 지구인의 통계와 달라 라고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어떤 기준이 평범함의 기준이 될까? 어떤 게 평균이 될까?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평균은 되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건데 저희가 이 평균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되게 바쁘게 달려나가기도 하고, 나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를 판단할 때 어떤 대한민국에서 그 평균적으로 제시한 어떤 통계, 수치에 맞춰서 저희가 너무 애를 쓰며 달려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장이, 이게 비록 청소년 문학이지만 저희들의 삶에도 던지는 질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소설에서 좋은 매력 중에 하나가 공감되는 지점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청소년 독자들이 되게 무한이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이가 부모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물론 청소년들 중에 그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상황이 다르더라도 무한이가 이제 마트에 마감 세일 코너에 막 배달일 마치고 막 뛰어갔는데 조금 늦게 갔을 뿐인데 식료품이 동이 나서 하나도 장을 못 봐요. 그때 얘가
정말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적인 삶에서 오는 어떤 삶의 치열한 감정, 그리고 이 미래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감정들, 혹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되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청소년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라도 느꼈을 순간순간의 어떤 감정들을 떠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던 어느 순간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되게 저는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님 얘기할 때 영희님이 너무 한숨을 막 이렇게 푹 쉬어가지고 혹시 공감한다. 이무환처럼 마감세를 놓친 거 아닐까? 자주 라는 생각을 놓치죠.